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 씨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저희도 뭐 한두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상대 여성의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최근에 뒤집어졌습니다. 이 관련 재판에서도 불륜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뭐 상당히 반전을 맞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불륜녀로 언급된 그 여성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면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셨어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어떻게 된 일인지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2023년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불륜 피해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유엔의 멤버 최정원 씨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하면서인데요. 당시 최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최정원 씨는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고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도 최 씨와 여성 그리고 그 남편까지 이 세 사람 사이에 이혼과 상간소송, 폭행, 협박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불륜녀로 지목된 여성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씨와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정원 씨가 상간남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그동안 억울했다면서 인터넷에 온라인에도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요. 저희 사건반장에도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도 쉽지는 않았는데 이 부부관계에 마침표를 찍게 했던 게 바로 가수 최정원 씨와 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남편의 의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정원 씨와 이 제보자 여성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요?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남친은 아니에요. 당연히 남친이 아니고요. 대학교 초,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이제 동네 오빠. 저희 가족들도 아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친했던 사이였던 거죠. 결혼 후에는 이제 제가 다른 남자인 친구들이랑은 이제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거였고, 제가 불륜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최정원 씨를. 그냥 밥 먹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서 그냥 반갑고 그냥 연인이라서 그냥 얼굴 봐서 그냥 훈훈했다.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을 정도로 결혼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오빠 동생 사이였다. 그런데 불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남편은 아내, 그러니까 이 제보자 여성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도 써서 받아냈다. 그럼 이 각서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오늘 먼저 제보자의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원 씨와는 대학교 다닐 무렵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 오빠고 가족들도 알 정도였다. 결혼 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다른 남자들하고 연락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10년 넘게 연락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난 게 총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한테는 숨겼습니다. 다른 핑계를 댄 거예요. 친구하고 브런치 먹으러 간다, 회사 회식이 있다 이렇게 숨겼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었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 후에 남편이 알게 됐고 격분했습니다. 그러자 제보자는 아니 이거는 불륜이 아니다 라고 계속 항변했습니다만 남편은 아니다. 이것도 정서적인 불륜이다. 이러면서 각서를 쓰게 하고 또 녹음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계속 화를 냈고 일단 진정시키고 일단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 당신이 불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불륜이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쓴 것이지 실제로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제보자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불륜의 증거라던 이 각서 그리고 녹취도 남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썼던 것이다. 자, 하지만 각서를 쓴 이후에도 부부 사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진짜 죽여버린다. 자,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제보자 여성이 이 최정원 씨와 만났다는 걸 남편이 본인 빼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 자체에 화가 나서 앞서 이 진짜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자, 남편과 이 제보자 여성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자꾸 멍 떠서 해버린다. 그 녀석이 가만 안 둔단 말이야. 진짜 죽여버린다. 난 진짜 죽여버린다.
이제 가차없이 이제 두들 팬다. 그냥 깽깡 물어주는 생각하고 두들 팬다. 그만큼 내가 지금 업돼 있다. 이 와중에 최종은 어떻게 했니? 그만큼 죽었다고 보면 될 거야. 이 배꼽다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말대로 뭐 이런 게 없더라도 지가 누구냐한테 전화했다는 자체가 지한테는 상당한 큰 데미지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뭐 최종을 유부녀한테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 떠들면 되는 거지. 어느 날에 떠들거나 유튜브에 떠들어가면 얘네 그것을 떠나 나 그걸 모르는 거야. 이슈를 모르야 한다니까 지금. 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요, 이 남편의 언어 폭력은 전부터 있어 왔는데 자, 이 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폭력성이 더 심해졌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 녹음 내용 들어보면 폭력성도 있지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원 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성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뭐 데미지가 크다 등의 어떤 얘기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거 말고도 아이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력도 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특히 삼단봉을 침대 옆에 두면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방문을 뭐 부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하나 좀 사례가 있는데 아이하고 공항버스를 타다가 요금 문제로 아이 나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사하고 좀 길게 몇 마디를 나눴는데 이것도 문제를 아마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이후에는 SNS도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또 반대로 SNS에 자기가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또 연예인하고 많이 만나는 것처럼 가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이 피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편 SNS 보면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술 이런 것들 또 여유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또 제보자 주장입니다. 이 남편은 제보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최정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시하는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최정원 씨가 자신의 SNS에 최근 공개하기도 했는데 자,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최정원 씨가 녹취를 또 남편의 녹취를 공개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최정원한테 1억 원까지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남편이 하고요. 또 이 아내가 또 이런 얘기하는 게 들어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나에게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보통 3,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정원은 1억은 따길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인정을 안 하면 그 아내에게 회사에도 알리겠다라고 아내를 겁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불가피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최 씨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질이 안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메시지를 아내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원 씨의 명예훼손을 하라고 이 남편이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또 볼린 다음에 남편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를 캡처를 해서 남편한테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 셈이죠. 이거는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남편이 명예훼손과 명예훼손 교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뭐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이혼 소송. 그 항소심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앞서 1심에서는 뭐 1심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가 잘못을 했으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 나온 이혼 소송 2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위자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남편은 2심에서도 같은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뭐 팔짱을 꼈다. 그리고 최정원 씨의 집에 머물렀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거는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뭐 잡아 끌거나 또는 뭐 반가운 의미로 한 거지 이걸 어떤 성적인 의미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정원 씨 집에 제보자가 머물긴 했지만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남편이 최정원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아, 상간소.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즉 남편이 지고 최정원 씨가 이긴 거예요. 이런 소송들 현재까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고 상급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최정원 씨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벗어나는 국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남편한테도 입장을 좀 물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야 그놈이 그 연예인한테 네가 그 많이 받아가지고 1억 정도 받아서 좋은 일 써라 이 내용이었던 거.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언플해가지고 제가 마치 돈을 뜯어낸 것처럼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전부 다 기부를 한다고 이미 제 인스타 피드나 이런 데다가 수백 차례 이야기했고 계속 공지를 했고 이미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9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고 가족 해외여행도 25번을 갔던 굉장히 화목했던 집안입니다. 저희가. 예,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나요, 이거? 네, 그렇게 봅니다. 남편은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기는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아는 변호사가 연예인이니까 돈 받아서 좋은 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자기는 자기 SNS에 그리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 최정원 씨로부터 받은 거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결혼 생활 내내 부부싸움도 안 했고 9년 동안 25번 이 해외여행 갈 만큼 사이가 좋은 집안이었는데 최정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NS에는요. 이혼 항소심 그러니까 판결을 뒤집은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정치적인 또 이슈로 이렇게 또 접근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